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사건 세관 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세관 조사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냐, 뭘 어떻게 뭐 자료를 준비할 게 있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그 마약 밀수, 세관에서 보통 적발되는 경우 마약 밀수로 처벌되는데, 마약 밀수 처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을 밀수한 경우 마약의 가약에 따라 마약류 관리의 법률 내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 대마, 필로폰, 엑스타시, 케타민 등을 수출입한 경우, 이 경우 법률 해석상으로 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가액이 500만 원을 넘어서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기, 그 다음에 5년, 7년, 10년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사건 세관 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마약 사건으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이라는 거를 안 경우랑 마약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보게 되면, 우선 마약이라는 것을 안 경우 피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 약서 뭐 이런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뭐 극심한 불면증을 겪던 중 불면증 치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의학적 목적에 에서 이제 마약을 직구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뭐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다거나, 이거는 뭐 제가 실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내용이고, 이 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제 불면증, 정말 극심한 불면증을 앓다가 이제 정신과 진료도 안 되니까 좀 제한이 되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 뒤지다가 이제 뭐 대마가 뭐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뭐 불면증 치료에 좋다 이래 해가지고 뭐 CBD 오일 좀 이제 좀 샀던 사건인데, 이런 뭐 이제 단순히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쾌락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의학적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뭐 기소유예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지인이 여러 차례 설득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뭐 마약을 밀수하게 됐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해외 직구,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한 경우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 보통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설득을 하다 계속 설득하니까 이제 가게 됐던 부분, 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런 거를 좀 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 피해자는 직구를 하게 된 사이트, 해외 뭐 직구를 하게 됐으면 직구를 하게 된 사이트, 그다음에 뭐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뭐 지인이 만약에 가령 이제 뭐 한국 들어갈 때 뭐 유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적발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한국 들어갈 때 이제 뭐 짐 좀 배달해 달라, 누구한테 좀 갖다 달라 뭐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마약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인이랑 주고받던 메시지 내용 이런 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뭐 사이트에서, 뭐 해외 직구겠죠, 이건 사이트에서 마약이라는 표시되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매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지인의 부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뭐 지인이 그거를 누구한테 좀 갖다 달라 해가지고 이제 정말 뭐 친하니까 설마 그러겠어 하고 이제 갖다 줬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세관에서 마약이라고 적발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달해 주었을 뿐이다. 뭐 그래서 이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걸 뭐 이렇게 제출하면서 당연히 법리적으로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 요거를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혐의 없음 나왔던 사건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건 정말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마약 밀수 사건은 아니고 마약 사건인데 이제 정말 매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 소지 그다음에 이제 매매도 있었습니다. 요거 뒷장에 나온 부분인데 제가 여기까지만 해놨는데 뭐 매수 투약 여기 매수 있네요. 매수 투약 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람 수도 꽤 됐는데 정말 경미한 벌금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약 밀수는 일반적으로 마약 범죄와 달리 아까 무기 그 다음에 5년, 7년, 10년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셨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 도움 꼭 받으셔야 되고 초기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언론에 보시면은 뭐 연예인이나 이제 뭐 재벌가 요런 분들이 이제 마약 사건에서 좀 경하게 처벌받는다 그런 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들이나 재벌가들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뭐 진술 방향이나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 이런 거를 좀 잘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는 좀 잘 판결을 잘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 그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초기의 대응이랑 그다음에 이제 쭉 사건 진행하면서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술 방향 정확히 잡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자료 준비해서 좀 대응을 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지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사건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요거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